인생 극장을 진행하는 달빛 풍경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엔 이야기가 있고 추억이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의 풍경들을 소개하며 잊혀져가는 그때 그 시절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오늘은 하늘에 떠오르는 연날리기 풍경을 소개합니다. 얘들아, 연 만들어 줄게. 우산대 가져오너라. 예, 할아버지. 나는 툇마루 밑에서 여름에 쓰다가 남겨둔 비닐 우산 중에서 비닐은 바람에 찢기고 살 때만 남은 우산을 가지고 아랫방으로 갔다. 할아버지는 4등분한 창호지 2장을 접어서 가위로 가운데 구멍을 동그랗게 뚫어 놓으셨다. 그리고는 내가 가져온 우산 살대를 더 얇게 깎으셨다.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 다소 무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한 끝을 2.5cm 접어 머리를 삼았다. 머리살을 먼저 붙이고 가운데 귀 살을 대놓고 중심을 유지하고 방구멍 중간에 허리살 가운데 중살, 좌우에 장살을 붙였다. 치마 조금 윗부분에 공숫구멍 2개를 뚫었다. 활벌이 줄은 뒤쪽으로 살이 풀어지지 않을 정도로 잡아당겨 평행을 잡고 공숫구멍과 연결을 하여 연줄을 조정했었던 것 같다. 딱풀이 없던 시절에는 풀을 수 사용하였다. 연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2:3이었다. 신문 반장, 지금의 A3 정도였던 것 같다. 가로 27cm, 세로 40cm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연은 종이에 대가지를 가로, 세로 또는 모로 엇맞추어 붙이고 실로 버릿줄을 메어 공중에 날리는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솔개의 한자 연에서 왔다. 이 새가 공중에서 날개를 펴고 빙빙 도는 모습에서 바람을 타는 연을 떠올린 것이라 한다. 중국에서는 연을 풍쟁이라 하지만 옛 기록에는 지연으로 적혔다는데 이것은 매를 닮은 데서 왔다. 일본은 한국보다 약 300년이 뒤진 헤이안 시대의 기록이 나온다. 그 종류는 100여 종을 헤아릴 수 있으며 이들은 대개 2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연면에 붙이는 색지의 색과 모양에 따라 또는 그림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연에 생긴 모양, 즉 외형에 따라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나는 어릴 때 고향에서 방패연을 주로 날렸는데 가오리 연을 날리는 친구도 많았다. 연줄은 상백사, 당백사, 무명실 등을 사용했다. 나는 무명실을 사용한 기억이 있다. 연줄을 끊어먹기 위한 기술도 있어야 했지만 준비도 필요했다. 연줄은 불의 뜸이나 풀뜸을 하는데 이것은 불에 생선의 공기 주머니 또는 풀을 끓인 물에 사기가루나 유리가루를 타서 실에 올리는 것으로 감이 먹인다 또는 백사 먹인다라고
한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살을 베이기도 했고, 이것은 만들기도 조금 어려워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요즘은 질긴 화학살을 사용하기도 한다. 연싸움에 대한 세시 풍속은 연줄 끊어먹기와 연높이 날리기가 있다. 이때 연줄을 끊는 방법에도 민속적 의미가 있다. 창호지 위에 쑥과 뽕나무 숯을 올려놓고 빻아서 담뱃대 모양으로 20cm 정도의 길이로 말았다. 이것을 실로 연결하여 연줄에 매고 불을 붙여 연줄을 풀었다 놓았다. 이것이 연줄에 매달려 높이 올라갔을 때 이 줄을 힘껏 잡아당길 때 이것에 매달린 불꽃이 다 타서 이 줄이 끊어져 멀리 날아가게 된다. 일종의 재앙을 없애고 복을 부르는 재화초복의 관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릴 때는 연높이 날리기의 그 원리를 모르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연줄만 많이 풀면 되었던 것 같은데,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과 같은 양력과 물체가 유체 안에서 상대적으로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인 항력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은 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를 배우면서 알게 되었다. 나무 오리로 내 기둥을 맞추고 가운데 자루를 박아 실을 감아 연을 날리는 기구는 을레다. 지방에 따라 자세 또는 감개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모을레가 많이 사용되는데 경기용으로는 육모, 팔모 을레가 사용되며 볼기짝 을레는 아이들이 골목에서 장난삼아 연을 날릴 때 사용했다고 한다. 내 고향에서는 자세라 불렀으며 팔모 을레를 사용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연을 날리는 시기는 섣달부터 정월 대보름 사이로 고정되어 있다. 농한기인 음력 12월부터 연을 날리기 시작하여 정월 대보름에 액마기 연을 날려보냄으로써 연날리기를 끝내고 새로이 농사 준비를 다짐했던 것을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것 같다. 따라서 정월 대보름 이후에 연을 날리면 고리백정이라고 지탄을 받았다. 이 말은 때를 따라 해야 하는 것을 때가 지난 뒤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며 고리장이라고도 낮잡아 부르기도 했다. 요즘은 사시사철 바람만 불면 날리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시도 때도 없이 날린 것은 아니었다. 겨울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나무도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으니 연을 날리기 좋은 때였고 동네 마당에서 또는 동구박 논에서 뛰어달리며 날렸던 것 같다. 어쩌다 운이 좋은 날에 뒤 솔밭에서 연이 까맣게 하늘 높이 날아 떠 있을 때에는 내 마음도 함께 둥둥 떠 있는 황홀한 기분이다가 줄이 그만 툭 끊어지거나 아니면 회오리 바람에 추락하면 내 마음도 동반 추락하는 느낌으로 우울해하곤 했었다. 연날리기는 지금도 행해지는 민속 놀이로 오락성과 민속 신앙적인 양면성을 지닌다고 한다. 민속 신앙적인 놀이로는 액마기 연날리기를 들 수 있는데 옛날부터 정월 대보름날이면 연에 액자 또는 송액영복이라 써서 자세에 감겨있던 실을
모두 풀어 멀리 멀리 날려 보냈다는데, 나는 이런 글자를 쓰는 것은 어렸을 때는 잘 모르고 그냥 연을 날려보내곤 했었다. 방패연의 갈개발, 갈기 같다라는 속담은 방패연 꼬리에 달린 종이 같다는 뜻으로 무엇이 특별히 길게 늘어진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한편 몸뚱이 하나에 꼬리 달고 하늘에서 춤추는 것은 무엇일까요? 와 같은 수수께끼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1979년 라이너스라는 대학생 연합밴드가 대학 가요제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연이라는 노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동네 꼬마 녀석들 추운 줄도 모르고 언덕 위에 모여서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연을 날리고 있네. 꼬리를 흔들며 하늘을 나는 예쁜 꼬마 연들이 나의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아 세상 소식 전해준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명절 음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전에 대한 풍경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독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